3회차 전국 모의고사 해설입니다. 모의고사는 늘 말씀드렸지만 모의고사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정해진 시간에 40문제를 읽고 답안지에 마킹하고 요 훈련한다고 생각하시고 한 7월달, 8월달까지는 모의고사 점수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점수 잘 안 나오니까. 두 번째로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부분이 취약한가 내가 그런 걸 좀 이렇게 체크하는 그 두 가지 목적으로 모의고사는 보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틀린 것들은 왜 틀렸는지 반드시 확인하셔가지고 만약에 비슷하게 또다시 출제되었을 때 또 틀리면 안 되죠. 실수를 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모의고사는 활용하시면 됩니다. 41번 법률행위 종류와 효과 이렇게 돼 있죠. 자, 법률행위 종류는 단독행위하고 계약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행위 구별하면 되죠. 두 번째 채권행위와 처분행위 구별해야 되고 특히 처분행위는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가 있죠. 이런 것들을 구별하시는 거죠. 간혹 나오죠. 자, 1번에 채무 면제 또는 채권 포기라고 해서 단독행위죠. 자, 2번에 준물권행위와 3번에 물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는 전부 합쳐서 처분행위라고 하죠. 처분행위니까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되죠. 그게 첫 번째고.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처분행위는 권리를 종국적으로 처분하는 거니까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죠. 채권행위는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의무 부담행위이기 때문에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처분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죠. 2번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죠. 3번은 준물권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물권행위와 같다. 이렇게 해야 되죠.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공통적으로 처분행위로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습니다. 4번 요식행위는 일정한 방식을 갖춰야 돼 성립하죠. 따라서 일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으면 불성립이니까 무효, 취소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죠. 5번 출연행위가 모두 유상행위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요. 출연행위는 두 가지가 있죠. 매매와 같이 주고받는 경우 이게 유상이죠. 반면에 증여처럼 주기만 하는 경우 이걸 무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출연행위는 두 개가 있다. 유상과 무상. 틀린 거 3번. 42번에 1번 강행규정 위반행위 반사의 질서행위 불공정한 행위는 절대적 모여죠. 절대적 모여라는 건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2번이 틀렸죠.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면적이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 우리 그 매매를 가면 담보 책임이라는 게 있었죠. 담보 책임이 성립하려면 계약 자체는 유효하죠. 그러니까 틀렸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유효하고 담보 책임으로 해결한다 그랬죠. 3번은 불공정한 행위에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하게 불균형하다 해서 공박 경솔 따위가 추정되진 않는다 그랬고 4번은 적극가담이라는 키워드가 보이죠. 절대적 모여죠. 반사의 질서행위로 모여죠. 5번은 형사사건 성공보수라고 돼 있죠. 민사사건 성공보수금과 형사사건 성공보수금이 다르다 그랬죠. 형사사건 성공보수금을 받기로 하면 반사의 질서이죠. 반면에 민사사건은 괜찮죠. 그래서 5번 옳은 질문이죠. 틀린 거 2번. 43번 불공정한 행위라고 돼 있는데 일단 불공정한 행위는 동그라미 1번 하고요.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1번은 경매고요. 동그라미 5번은 무상행위, 기부나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 둘 다 불공정한 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불공정한 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1번은 옳은 지문이고 5번은 틀렸죠. 자, 2번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그 요건 누가 증명해야 된다 그랬죠? 전부 무효 주장자가. 3번은 공본 경무대 대리인에 의한 불공정한 행위. 피해자 본인과 대리인이 있을 텐데 공박, 경솔, 무경험을 누굴 기준으로 하는가? 공박은 본인 기준,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공본, 경무대 그랬죠. 4번 현저하게 불균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객관적 가치 딱 두 가지 기억하면 된다 그러죠. 행위 당시 객관적 가치 요거 가지고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틀린 거 5번. 44번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해주었고 을은 그 부동산을 병에게 증여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부동산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 매매 증여된 상황입니다. 1번 갑이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했다. 자, 갑이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했다. 자, 갑은 누구와의 계약을 취소한 거예요? 갑은 을과 계약했고 을은 병하고 계약했잖아요. 그럼 갑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는 것은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는 거죠. 그럼 을한테 해야죠. 갑의 취소 의사표시가 병이 아니라 을에게 도달해야 취소 효력이 생기게 될 겁니다. 1번 틀렸죠? 2번은 111조 2항 암기하시자 그랬죠.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그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자,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죠? 의사표시는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뜻이죠. 2번 틀렸죠? 3번 갑은 병이 악의라도 이렇게 돼 있죠. 갑이 을과의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근데 병이 악의예요. 악의니까 갑은 악의의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4번이 답이죠. 시가착오라고 돼 있죠. 시가착오, 면적착오, 지분부족, 소유자착오, 가압류 등기 원인무효, 공동상속인을 단독상속인으로 착오, 전부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다 그랬죠.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5번 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어요. 그런데 중대한 과실이 있어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죠. 5번도 틀렸죠. 옳은 거 4번. 45번 의사표시록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보통우편과 내용증명이 있죠. 자, 보통우편하고요 내용증명 등기를 구별해야 된다 그랬죠. 보통우편물은 반송이 안 됐다, 도달 아니다. 반면에 등기나 내용증명은 반송이 안 됐다, 도달이다. 이렇게 구별하자 그랬습니다. 따라서 1번 틀렸죠. 보통우편을 지워야죠. 내용증명, 그 보통우편을 등기로 바꾸면 되죠.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 그러면 옳은 질문이 됩니다. 2번 공시송달이죠. 과실 없이가 포인트죠. 과실 없이 상대방 또는 상대방 소지를 알 수 없을 때 이렇게 되죠. 3번은 112조.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받은 때 제한능력자, 그럼 의사표시한 사람은 대항하지 못한다. 4번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니까 도달 후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5번 도달한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죠. 알았을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그랬죠. 알 수 있는 상태이기만 하면 도달이라고 그랬습니다. 틀린 거 1번. 46번은 뭐죠? 118조죠. 임의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할 때 적용되는 118조. 관리행위만 할 수 있고 처분행위는 못한다. 두 번째, 관리행위 중에서 보존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다. 이용대량행위는 일정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세 번째, 할 수 있는 보존행위, 가구의 수선, 본인 채권의 소멸시 중단,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 본인 기한 도래 채무의 변제 이런 것들이 보존행위였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할 수 없는 이용대량행위, 예금을 찾아가지고 주식이나 사채로 대여하는 행위 안 된다 그랬죠. 답이 2번이죠. 1번, 3번, 4번 보존행위죠. 5번은 계량행위죠. 할 수 있고요. 2번이 안 된다. 47번 을이 갑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대리행위로 갑수의 땅을 병에게 매도. 무권대리죠. 전형적인 무권대리죠. 자, 이때 본인은 추인 거절할 수 있고 상대방은 최고 처리할 수 있죠. 동그라미 1번. 갑이 추인하게 되면 그 무권대리 행위는 유효가 되는데 언제부터? 추인한 때부터? 아니지.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1번이죠. 자, 2번은 상대방의 최고가 있죠. 상대방의 최고는 물어보는 거죠. 최고라는 건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고요. 본인에게 최고하죠. 상대방은 선악불문하고 최고할 수 있죠.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발신주의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럼 2번 틀렸죠. 갑이 그 기한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야 되죠. 3번은 상대방 철회권. 자, 철회는 의사표시죠. 본인에게 할 수도 있고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죠. 선의만 할 수 있죠. 선의만. 따라서 악의라면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네. 따라서 3번 틀렸고요. 4번 병이 계약을 철회했습니다. 철회하면 그대로 끝이에요. 병이 먼저 철회하면 갑은 추인 못하는 거고요. 갑이 먼저 추인하면 상대방 병은 철회 못한다 그랬죠. 따라서 병이 계약을 철회해버리면 더 이상 갑은 계약을 추인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효력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3번 틀렸죠. 자, 5번 병이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어요. 알았다면 을에게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 추궁 못하죠. 요 5번은 135조죠. 자, 135조 무권 대리인의 책임 성립하기 위한 요건. 첫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추인을 얻지 못할 것. 두 번째, 표현대리 성립하지 아니할 것. 세 번째,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일 것. 네 번째,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하지 아니하였을 것. 다섯 번째, 무권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것. 5가지 요건이죠. 그 중에 5가지 요건을 다 외워주시면 참 좋긴 한데 여러분들 참 안 하시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2개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랬어요. 상대방 선의 무과실하고 무권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것. 그 2가지. 그래서 5번. 병이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으니까 135조 책임은 성립하지 않아요. 따라서 을에게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48번 무효와 취소 1. 무효행의 추인. 무효행의 추인은 139조에서 이렇게 돼 있죠. 무효인 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단 상대적 무효, 가장매매 같은 상대적 무효에서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사유로운 행위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때 추인은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니까 명시묵시 불문하죠. 자, 2번. 강행규정 위반 행위, 반사회 질서 행위, 불공정한 행위. 공통점이 뭐죠? 절대적 무효죠. 자, 이렇게 절대적으로 무효인 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인 행위는 138조 무효행위 전환, 139조 무효행위 추인 전부 안 된다 그랬죠. 이게 원칙이죠. 그런데 대법원이 불공정한 행위만은 전환을 인정하고 있죠. 무효인 불공정한 행위를 유효한 다른 대금을 줄여가지고 다른 유효한 계약으로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2번 틀렸죠. 매매계약이 대금의 과다로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돼서 절대적 무효라 하더라도 무효행위 전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해야죠.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했어. 취소하니까 무효가 됐죠. 무효가 됐으니까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죠. 3번. 4번 146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이죠.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특히 추인할 수 있는 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취소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틀린 지문입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입니다. 자, 이때 추인할 수 있는 날은 언제를 말하죠? 취소 원인이 소멸한 날 이렇게 되죠. 5번 취소권자는 딱 정해져 있죠. 제착, 사강, 대승, 제한 능력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 그 대리인, 그 승기 이렇게 되죠. 49번 1번 137조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면 원칙 전부 무효. 자, 2번
뭐라 그랬어요 아까? 강행규정이 반행이 반사의 질생이 불공정한 행위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추인 안 된다 그랬습니다. 2번. 3번 무효인 법률행위를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139조에서 뭐라고 돼 있죠? 새로운 행위로 본다. 그러니까 추인한 때 새로 계약을 한 걸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장래효죠. 소급효가 아니라. 3번 틀렸죠? 통정의 표시는 확정적 무효이면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 무효죠. 상대적 무효. 옳은 지문이죠. 5번은 138조 무효행위 전환 조문 그대로. 자, 5번에서 포인트가 뭐라 했죠? 다른 행위 요건을 구비. 다른 행위를 하였을 것. 다른 행위의 효력을 인정. 이게 무효행위 전환이었죠. 네, 틀린 거 3번. 50번 기한이라고 돼 있네요. 장래 발생 여부가 확실한 사실이죠. 1.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우리 잘 안 봤던 거죠. 50번의 1번은 우리 민법 388조를 보면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이 388조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이 저당권 침해와 관련해서 나와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 조문이지만 저당권 침해와 관련해서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기억을 해둬야 돼요.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사유 2개.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하거나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러면 채무자는 기한이익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이죠. 2번 기한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걸로 추정한다 그랬고요. 3번 기한도래 효과는 절대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랬고요. 4번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한 후라고 했다면 이행 기한을 정하는 걸로 보게 됩니다. 자, 5번 할부금 지급 채무에서 기한이익 상실 약정이 있다. 이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2회 이상 할부금을 연체하게 되면 기한이익이 상실이 되면서 기한이 도래하니까 원금을 다 갚아야 되는데 이걸 이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고 하는데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생기면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정지조건부 특약과 할부회사가 당신은 기한이익을 상실했습니다. 원금을 다 내놓으세요. 라고 청구해야만 기한이 도래하는 형성권적 특약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정지조건부 특약과 형성권적 특약 두 종류가 있는데 명백히 정조건부 특약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다 그랬죠. 자,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게 아니라 채권자의 주장 또는 청구가 있어야 기한이 도래한다. 이렇게 돼야 되죠. 따라서 5번이 틀렸죠? 자, 51번 물권적 청구권 1. 불법 점유를 이유로 명도 인도를 청구하려면 누구한테 해야 돼요? 점유자. 그죠? 이때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일 수도 있고 간접 점유자일 수도 있죠. 누구는 안 돼요? 점유 보조자. 이렇게 되죠. 1번이 답이네요. 2번. 건물을 사가지고 점유하고 있으나 등기하지 않은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 않은 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없지만 철거권은 있다고 그랬죠. 철거권. 2번 틀렸죠. 3번. 제3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점유를 침탈했다. 저당권은 반환 청구권이 없다고 그랬죠. 저당권자가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반환 청구권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당권은. 4번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된 건물을 임차한 자, 건물 임차인,
건물 임차인은 건물 철거권이 없죠.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건물 임차인을 상대로 철거 청구 못하죠. 퇴거 청구는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4번 X. 5번 유효하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람. 자, 유효한 명의신탁이 있을 때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신탁자가 소유자예요. 하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소유자입니다. 즉 대내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자지만 대외 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탁자는 직접 제3자에게 물권적 조건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신탁자는 제3자에게 소유권 주장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죠. 자, 52번 부동산 물권 변동의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등기를 요하는 경우 이렇게죠. 등기를 요하는 경우 1번에 상속, 2번에 수용, 3번에 경매, 5번에 건물 신축 다 등기 필요 없죠. 답 4번이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 판결 네 글자로 이행 판결 이렇게 되죠. 등기해야 되죠. 네. 답 4번. 53번 청구권 순위 보존 가등기라고 되어 있죠. 자, 가등기는 본등기 순위를 보존하죠. 가등기를 했다가 나중에 본등기 하게 되면 본등기 순위가 소급하죠. 하지만 본등기 효력은 소급하지 않죠. 본등기 효력이 뭐예요? 물권 변동, 소유권 취득 이건 소급하지 않죠. 순위가 소급하고요. 본등기 효력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1번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하면 순위는 가등기 수준에 따른다. 그러나 2번 물권 변동 시기까지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죠. 3번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의 제3자 등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직권말소. 직권말소. 3번이죠. 자, 4번. 자, 4번은요. 소유자 갑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요. 을의 이름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소유자 갑이 1번, 가등기가 2번. 이 상태에서 병한테 팔았다. 팔 수 있죠. 나중에 이제 을이 가등기하면 이 제3자 병등기는 직권 말소될 텐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요 상태에서 요게 불법 말소됐어요. 자, 가등기가 불법 말소됐다. 가등기뿐만 아니라 어떤 등기든지 불법적으로 말소가 되면 회복 등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회복 등기를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는가에 문제가 생겨요. 이 회복 등기 청구는 말소 당시 소유자 병을 상대로 회복 등기를 청구하게 됩니다. 불법 말소를 이유로 하는 회복 등기는 그 불법 말소될 당시의 소유권 등기 명의인 병 얘를 상대로 회복 등기를 청구하게 됩니다. 이게 4번이죠. 을이 나중에 본등기를 청구할 때는 갑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등기 청구 상대방과 말소 회복 등기 청구 상대방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5번 부동산이 강제 경매되었을 때 가등기는 말소된다. 틀렸죠? 자, 부동산이 경매되었을 때 이게 담보가등기라면 저당권하고 똑같으니까 싹 소멸하죠. 그러나 최선순위 청구권 순위 보존 가등기라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이 경매되더라도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청구권 순위 보존 가등기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인수가 됩니다. 따라서 5번 X. 54번에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대장의 특정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됐다. 그러면 그 명의로 등기가 맞춰져 있었다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죠. 등기부를 창설할 때는 대장을 기초로 등기부를 만들죠.
그 후에는 권리 변동은 등기부를 기초로 대장에 기재를 하죠. 그러니까 토지 대장의 소유자가 바뀐 걸로 되어 있다면 등기부에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 그거를 보고 대장을 바꾼 거니까. 그게 1번이죠. 대장의 특정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등기부에도 이전 등기가 이미 이전 등기가 되었다라고 봐주는 거죠. 그걸 기초로 대장이 기재했을 테니까. 자, 2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전 등기 명의자가 아닌 제3자의 처분 행위로 인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갑이 아니라 을의 행위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 을은 뭐다? 대리권이 있다고 추정된다. 대리권의 존재가 추정된다 그랬죠. 등기의 추정력 중에 하나가 대리권의 존재 추정이죠. 그 추정력이 깨지는 것 중에 하나가 3번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 예컨대 매매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 즉 위조되었다는 것이 증명. 그럼 추정력은 깨진다. 4번 등기 의무자가 죽기 전에 등기 원인이 이미 존재. 여기서 등기 원인이 매매를 말하는 거고 이런 뜻이죠.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각을 하고 등기를 넘겨주기 전에 사망한 거죠. 매매를 먼저 한 다음에 등기 넘겨주기 전에 사망한 거예요. 일단 사망했으니까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텐데요. 이 상속인은 갑 사망 전에 갑은 을하고 매매했잖아요. 그 갑의 을에 대한 이전 등기 의무도 승계를 받는 거죠. 이럴 때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죠? 네,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고 요거 말하는 거예요. 갑 사망 전에 매매라는 등기 원인이 존재 이런 뜻입니다. 그게 4번이죠. 추정력 인정되겠지. 5번은 등기 명의인이 매도인인 경우. 자, 부동산 A 토지의 등기 명의인이 갑으로 돼 있고 매도인이 갑이야. 이때 을은 조사해야 될 걸 다 했겠지. 등기부, 신분증, 등기권리증 다 했겠지. 다 했다면 철석같이 갑을 소유자라고 믿겠지. 그래서 요 5번의 첫 번째 줄 끝에 있는 믿고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야. 매도인이 잘생겨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서류를 확인할 걸 다 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자, 확인할 걸 다 했다. 뭐죠? 선의 무과실 이렇게 되죠. 옳은 질문이죠. 틀린 거 3번. 자, 55번의 혼동. 을소유 땅에 지상권자 갑이 있다. 근데 그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라면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니까 소멸해서는 안 되죠. 2번, 을소유 땅에 지상권자 갑이 있고 그 지상권의 목적으로 저당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상권, 저당권이 있어요. 지상권에 저당권이 있어요. 자, 이 지상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아, 그럼 이 저당권은 필요 없죠. 2번 저당권 소멸. 1번하고 구별 좀 해야 되네요. 1번은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일 때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죠. 이때는 지상권이 소멸하면 안 된다. 반면에 2번은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데 그 지상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했으니까 저당권은 소멸해야 될 것이고요. 3번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임차권은 소멸하면 안 되죠. 왜? 후순위 저당권이 있으니까. 4번 병소유 땅에 갑이 1번 저당권, 을이 2번 저당권, 갑이 소유권 취득, 그러면 갑의 저당권 소멸하면 안 되죠. 3번하고 똑같은 거예요.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 갑의 1번 저당권은 소멸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을의 저당권은 여전히 2번 이렇게 되죠. 4번 X.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근저당권은 소멸하는데 다만 소유권 취득이 원인 무효였다 그러면 혼동도 무효였던 거죠. 따라서 소멸했던 근저당권은 부활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틀린 거 4번.
56번에 1 틀린 거 1번 틀렸네요. 물건 사용 이익은 과실로 보죠. 그리고 선의점유자니까 돌려줄 필요 없죠. 선의점유자가 직접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과실이므로 and 201조 선의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고 반환할 필요 없고 이렇게 되죠. 이 과실을 수취한 자가 선이어야 된다 그랬죠. 선이라는 게 뭐예요? 본권이 없는데 있다고 오신하고 오신의 정당한 근거 이렇게 되죠. 3번은 이런 거죠. 갑소유 땅을 20년간 을이 점유한 상태에서 즉 이전 등기 청권이 있는 상태에서 전매를 했을 때 이 정은요 을의 점유를 승계하는 거지 그 효과까지 승계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을의 점유를 승계하는 거지. 그 점유 취소환성 효과 이전 등기 청권까지 정의 승계하는 건 아니죠. 만약에 정이 이것까지 승계한다면 저건 바로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가 돼버려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3번 전점유자 을의 점유를 승계한 전점유자 을의 점유를 승계한 정은 점유 자체를 승계하는 거지. 그 효과인 취득시 완성을 이유로 하는 이전 등기 청구권까지 승계하는 것은 안 돼요. 자, 4번 점유자가 자기의 전점유자의 점유를 함께 주장할 수 있죠. 자, 이때 을이 갑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는데 그 점유 시기를 선택을 안 돼요. 갑이 처음에 점유를 시작한 때부터 승계를 받아야지 을이 기간까지 선택해가지고 승계할 수는 없습니다. 4번 그래서 갑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임의 시점을 택해서 주장할 수는 없다. 5번은 203조죠. 유익비.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 누구의 선택? 회복자 선택에 따라 지출액 증가액 상한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57번 주의토지 통행권. 주의토지 통행권은 통행하고 통로개설하고 포장하고 방해물 철거까지 할 수 있죠. 2번 틀렸죠. 철거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 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도 있다. 3번 공유 토지를 분할하거나 토지 일부 양도함으로써 맹지가 생겼을 때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상, 승계인에게는 다시 유상 이렇게 되죠. 4번 토지 소유자가 공로로 출입이 가능한데 그거를 건물을 지어서 막아버리고 다른 사람 땅 소유 땅을 통행하려고 그래. 이거 안 되겠죠. 4번이죠. 토지 소유자 자신이 그 자신 땅과 공로 사이의 통로를 건물을 지어서 막아버리고 남의 땅을 통행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5번 주의토지 통행권자가 통로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는다. 그럼 당연히 토지 소유자는 통로 부분을 인도하라 청구할 수 없죠. 점유 안 하는데 어떻게 인도하라 그래요. 그죠? 틀린 거 2번. 58번 취득시효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 무효인 소유권 등기 명의인. 자, A 토지가 있고요. A 토지가 있고 등기부에 소유자가 갑으로 등기가 돼 있어. 이거를 을이 20년을 점유했어. 그래서 이전 등기 청권이 생겼어. 이 이전 등기 청권은 시효 이익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런데 20년이 되었을 때 그 날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데 앞불사 이 등기가 무효 등기더라. 갑 등기가. 그럼 갑 등기가 무효라면 을은 무효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등기를 넘겨받아 봐야 그것도 무효잖아요. 등기인 공신력이 인정 안 되니까. 따라서 무효 등기 명의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고요. 진정한 소유자를 찾아가지고 그 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라가 판례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무효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그 자를 상대로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도 하면 안 되죠. 그게 1번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원인 모효인 등기 명인에게 이전 등기 청구를 못하고 당연히 그자에게 이전 등기 청구 포기의 의사 표시도 못하죠. 2번이 틀렸죠. 등기부 취득 시효는 선의 무과실 점유가 필요하지만 점유 취득 시효는 선의 무과실이 필요 없죠. 따라서 점유 취득 시효뿐만 아니라를 바꿔야 되죠. 점유 취득 시효와는 달리 이렇게 바꿔야 2번은 옳은 지문이 됩니다. 3번 취득 시효 완성 후 등기 전 원소유자가 설정된 저당권. 이거 말씀드렸죠. 갑소유 땅의 을이 20년이 점유가 돼서 이전 등기 채권이 생긴 상태에서 갑이 돈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했을 때 그리고 나서 을이 소유권 취득하더라도 이 저당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랬죠. 그게 3번. 4번 자기 물건도 시효 취득 가능하고 5번 등기부 취득 시효는 소유자로 등기 플러스 점유 10년이죠. 이때 등기 합산, 점유 합산 가능하다 그랬죠. 전 등기 명인의 등기 합하여 10년,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합하여 10년이면 충분하다 그랬습니다. 틀린 거 2번. 59번 1번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죠.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반면에 2번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는 공유물 처분 못하고. 합의는 공유와는 달리 동의 없이는 지분 처분 못하고. 4번 합의 공유와는 달리 합의자가 사망하더라도 지분은 상속되지 않고 이렇게 되죠. 틀린 거 5번이네요. 총유물 관리 처분은 총의 결의를 거쳐야 되고 결의가 없다면 무효 이렇게 되겠죠. 60번 지상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 사이에 지료 지급 약정이 있더라. 그런데 이 지료 지급 약정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안 된 경우는 나눠야 되죠. 등기되어 있다면 제3자에게도 유상을 주장할 수 있는 반면에 등기가 안 돼 있다면 제3자의 장관계에서는 무상이라고 했죠. 지료 주장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1번 지료에 관한 약정을 등기하지 않으면 지상권 승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옳은 지문이죠. 2번은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상태에서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했을 때 설정자는 2년 지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저당권자에게 통지를 해주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 기간을 경과해야 지상권이 소멸하도록. 3번이 틀렸죠. 토지 소유권 양도 양수 전후에 걸쳐서 2년을 연체했다 하더라도 토지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아직 2년이 되지 않았다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를 못한다 그랬죠. 따라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양도인과 양수인에 대한 연체지료 합의 2년분이 아니고 토지 양수인에게 2년분 이상이어야 합 2년이 아니라 양수인에게 2년 이상이 연체되어야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3번 틀렸죠. 4번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 그런데 매매 등을 통해서 달라졌는데 토지 임대차 계약을 했죠. 토지 임대차 계약이 뭐죠? 관습법상 법정상권을 배제하는 특약이죠. 4번 옳은 지문. 자, 법정지상권은 유상이라 그랬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지료지급 의무가 생기는데 다만 지료액은 지료액 법정상권이 성립하고 나서 나중에 당사자들 협의나 법원에 의해서 지료액이 결정된다 그랬죠. 협의가 안 되면 법원. 그러니까 지료액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지료 지급 의무가 있기는 있지만 얼마를 지급해야 할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지요. 지급을 못하니까 지료 연체도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5번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지료를 줄 수가 없으니까 지료 지급 연체가 되지 않습니다. 옳은 지문이죠. 네, 틀린 거 3번 이렇게 되죠. 자, 6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61번은 시간을 조금 달리해서 풀어보겠습니다.